오늘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 이런 부분 통틀어서 쭉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분석할 때 항상 옆에 계시면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전면 재조정 이런 이슈, 이게 반도체 업종의 타격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네. 주가만 봐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저께 나스닥은 대부분 기술주들이 다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잠깐 약했지만 다시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미국에서 관세를 먹였을 때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돌아가는 거는 결국 미국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심지어는 미국의 연방은행에서도 리포트가 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부과한 관세 효과를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부과한 관세, 그래서 뭐 몇백조 원이 거쳤다고 자랑을 했지만 그중에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들이 결국은 지불한 돈이었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부과된 건 10%가 채 안 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미국에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들과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된다는 것들이 1년 동안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이 더 불안감에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요. 다른 오히려 수출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또 화려하게 변신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19만 7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확 튀네요. 오늘 4.8%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 선 앞두고 있는 현재 주가 99만 7천 원 선 되겠습니다. 장중에 돌파하겠는데요, 지금? 네, 100만 원 갈 것 같은 예. 느낌이 기세 좋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SK스퀘어는 좀 7% 선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제 박사님, 최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약간 불편한 그런 이슈일 수 있는데 중국이 메모리 패권 아직까지는 못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거? 이거는 물론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중국에서 2014년에 법 정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펀드를 결성했고 10년간 2025년까지 190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투입한 돈에 대해서 슬슬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작년부터 시작됐고 이제 올해와 내년으로 가면서 그 결과물들이 더욱 빠르게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팹이라는 실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빠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 점유율 집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낸드보다는 디램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니까 디램을 기준으로 보는데 중국 기업들 다 해도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됐습니다. 1%도. 0.몇% 수준이었었는데 불과 1년이 지나서 2025년 3분기 정도 됐을 때 7%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올해 중에 잘하면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거의 영 상태로 10년을 갔어요. 돈을 쏟아 부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슬슬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중국이 10%가 올라와서 누군가 뺏긴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마이크론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올라오고 마이크론이 조금 가져간 시장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잃고 있다라는 트렌드가 읽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고 마이크론은 뭐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럼 뺏긴 게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땐 우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한국 두 기업밖에 없죠. 어차피 메모리 기업이라는 게 한정돼 세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새롭게 등장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계속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왜 마이크론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분기별로 보면은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추세선을 그려보면 확실하게 한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게 1, 2년 동안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산을 단행을 했고요. 그 감산이 지금 3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과 마이크론은 감산을 하지 않았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을 더 늘려나간 마이크론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건 당연히 예상됐던 바이고요. 예. 실적은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은 감산을 함으로써 쇼티지를 만들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올라간 효과는 감산을 안 한 기업도 똑같이 누리거든요. P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P는 올라갔는데 중국과 마이크론은 Q까지 늘렸죠. 양까지도. 근데 한국은 본인의 Q를 축소하면서 그 P를 올리는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혜자는 중국과 마이크론이 더 많은 수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계속된다면 1, 2년 실적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아픈 우리가 메모리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고 메모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주도권이 점점 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영진들도 뭐 감산이란 쉬운 카드가 있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네. 불황기 때 감산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 카드 전혀 쓴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 어떤 실적보다는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서 오히려 치킨 게임을 유도했죠. 네. 가격을 더 낮춰서 경쟁사를 적자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치킨 게임의 본질인데 지금은 거꾸로 수익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반면에 적자였던 중국 기업들이 다 흑자 전환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 없이도 스스로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앞으로 D램 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이 빠르게 더 커질 거라는 우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상승 랠리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일단은 지금 주가가 네, 이미 네. 어차피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수준은 다 넘어섰어요. 네. 심리로 올라가는 거라 네. 이것은 사실은 뭐 중국의 영향이 뭐니 이런 게 사람들 귀에 안 들어올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여러 가지 감춰뒀거나 무시했던 외면했었던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이제 점차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주가가 언젠가는 하락할 거잖아요. 뭐 마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여지껏 묻혀졌던 모든 부정적인 아이디어들이 한꺼번에 돌출하면서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투자 유의 사항으로 언급을 해주신 거네요. 근데 문제는 네, 이 시점이 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니까 네. 한동안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팔면 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저조차도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피크를 찍고 내려가냐?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고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계속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분석이 됐는데 중국과 마이크론의 합산 점유율이 갈수록 그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내주는 점유율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점유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 상승 탄력은 좋지만 언젠가 주가가 내려갈 시점이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겐 불편한 진실이지만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하고 최근에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가동하는 공장이 꽤 많이 있대요. 중국 아, 그래요? 반도체 기업에. 거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시장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견조한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간밤에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가의 하락의 빌미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 마이크론은 전반적으로 네.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공급 과잉의 우려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가격을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공급 과잉이 아닌데 문제는 이 공급 과잉이 수요가 끌고 만들어낸 공급 과잉이 아니라 네. 수요는 부진한데 공급을 끌어내려서 만들어졌던 네.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정상화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몇 달간의 이제 딜레이는 있겠죠. 재고 쌓이는 시간. 네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할 텐데 그 속도는 올라갈 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실체가 없이 올라갔던 가격인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주가에서 거래량 없이 계속 상한가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연말에 내년 초 되면 이제 하락으로 바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도 마냥 감산할 수는 없어요.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풀가동을 시작할 텐데 그게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늦어도 네.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가격은 바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 그거는 마이크론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한국 기업들도 동일한 동일하게. 거. 그렇지만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도 그런 우려보다는 더 장밋빛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매수하셔서 주주가 되신 분들은 이 파트를 좀 오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투자 유의사항은 꼭 참고하시라. 저도 아직 회수를 다 못해서 좀 더 오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를 위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국면에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HBM이 가장 지속 가능한 제품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AI 시장 초기에는 당연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뭐든지 시장 초기에는 성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처음에 모델 S를 나왔을 때 모델이 비싼 거는 1억이 훨씬 넘는 가격이었었고 그때 테슬라는 사실은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제외하면 계속 적자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2019년에 모델 Y와 모델 3가 나오면서 4천만 원대 차량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10배 이상 급증했고 흑자 전환했었죠. 마찬가지로 AI 시장도 초기에는 성능이 중요해서 지금 HBM이 각광을 받지만 본격적으로 AI 산업이 성장하려면 지금 AI 칩 가격의 절반이나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지 가능해지거든요. 네. 가격이. 그렇게 되면 거기다 전력 소모도 한 지금의 절반 정도로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대규모로 설치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 AI 칩이 나왔을 때 HBM은 매력이 없습니다. 전력 소모도 많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HBM을 선점했듯이 사실 메모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럼 다음 제품도 우리가 선점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의 처음이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메모리 단위 칩에서 고민하기보다는 패키지 레벨까지 생각해서 전력 소모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당분간은 미국 팹리스 기업들은 TSMC한테 맡길 거다. 물론 일부 삼성전자 오겠지만 그러면 TSMC랑 아예 협업을 통해서 차세대 메모리와 플랫폼과 기판까지를 해서 지금 전력성을 절반으로 낮추고 메모리 파트의 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는 칩셋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으면 여전히 향후 10년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준비를 지금 최근 1년 동안 HBM을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이 돈을 똑같은 HBM에 재투자하지 말고 그런 차세대 메모리 쪽으로 개발 쪽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필요하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실력 있는 그 벤처 중에서 설계 능력 있는 기업들을 M&A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시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업계 분위기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치고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HBM,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를 계속 가면 언젠가는 취급 갈 수밖에 없죠.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물량 공세와 가격 공세를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뭔가 차별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 포인트를 똑같은 제품 갖고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한다. 이 전략이 항상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BM에 대한 강자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다음 어떤 주자가 대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니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슈를 빠르게 선점하는 게 중요하네요. 아는 한국이 것도. 네. 못하면 다른 나라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낫고 우리가 먼저 그 기술을 표준을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하기 전에. 마이크론은 경쟁자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신기술도 여러분께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4.8%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 확 실어서 그냥 이 종목 갖고 있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인생이 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수익률을 좀 높게 가질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본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제가 뭐 투자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섹터가 아직까지도 실력에 비해서 덜 올랐느냐 이런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반도체 섹터로 한정했을 때에 앞으로 그러면은 칩 메이커인 두 회사를 제외하고 결국에 이제 소부장이 되겠죠. 소부장 중에서는 어느 섹터가 당분간 더 유망할 것인가라는 쪽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네, 있을 것 네. 같아서 시장 분석을 해보고 전망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점차 칩의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HBM도 그랬었고 칩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페일이 나지 않기 위해서 고객한테 갈 때 불량이 없기 위해서는 수율.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그 결국에 수율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수율을 잡기 위해서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테스트 장비 쪽에서 차별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장비들 가진 업체라면은 분명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아마도 전공정 장비, 테스트 패키지 장비 섹터 중에서 테스트 장비군의 그 시장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테스트 업체 중에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아마도 내년 후년까지도 유망하지 않을까? 실적이 유망하다면 주가도 언젠간 올라가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인데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압축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매우 중요합니다. 이틀 정도 남았나요? 목요일 날 발표되니까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5월에 올해 1분기 실적에는 저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습니다. 뭐 그냥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나올 것 같고 네. 큰 이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포커스하는 건 11월에 나오는 3분기 실적 그리고 혹시 모르는 8월 달에 나오는 2분기 실적 중에서 분명히 매출 증가율이 50%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11월은 무조건 무너질 것 같은데 빠르면 8월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왜 제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엔비디아가 이전에 시장 점유율 매출 증가율이 100% 무너졌던 시점이 2년 전에 있는데 네. 40% 주가 하락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코스피도 똑같이 그만큼 빠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가 무너지면 네. 충격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8월이나 11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매출 증가율, 그다음 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이걸 유심히 볼 것 같고요. 아마 투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은 괜찮지만 앞으로 하반기 때 약간 네, 조정의 그래서 의미가 이번 있으니까. 주에는 저는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뭔가 이제 칩만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뭐 그래서 계속 AI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플랫폼도 얘기하고 네. 뭔가 다른 그런 먹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오히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베라 루빈 칩의 이제 출시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더 이주환 박사님 많이 모셔서 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매출 이익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실적단 이런 부분 내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완전 물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지. 얼마 전에 마무리 미국에서 한 말씀. 리포트가 나온 말은 그런 것 같아요. AI가 상당 부분의 기존의 일반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대체할 것 같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AI 투자 가장 많이 하는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거든요. 네. 주체가 똑같아요. 소프트웨어에서 돈 벌고 대신에 돈을 버는 게 AI 관련 기업이면 이 회사가 똑같이 그 돈을 가는 거라서 저는 그 리포트는 사실 의미 없는 리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AI를 사용하면서 투자 비용이 높아졌는데 높아진 만큼 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관건이고요. 네. 투자 비용은 2배가 됐는데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수익성은 2배가 안 되면 잘못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I 버블로는 굉장히 이제 많은 목소리가 커지는 네. 그런 타임이 될 텐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가장 그 전환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결과적으로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 매도에 대한 전략들 좀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딱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네. 상반기에 일단 모르니 수익 실현한 종목들은 다 현금화해서 갖고 기다리자. 네. 그래서 리스크가 다 폭풍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데 네. 굳이 비쌀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누적됐던 수익률도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런 투자 전략도 저를 따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전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파티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분석으로 반도체 업종 쭉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